오늘은 토목의 변이라고 하는 중국 역사에서 특별한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목의 변은 그 환관, 왕진이 전권을 휘두르고 황제가 적에게 붙들려서 곤혹을 치르는 명나라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 홍무제는 당나라 역사에서 환관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판단하여 환관들을 중용하지 않는 정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관들에게 중요한 직책을 준다든지 아니면 글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를 세웠어요. 근데 영락제는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연경에 있다 보니까 남경 사정을 잘 모르니까 환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됐고, 또 환관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나중에 궁을 공략하는 데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환관들한테 빚을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관 우대 정책을 쓰게 됩니다. 환관들을 주로 어떤 데 활용했는가? 환관들을 시켜서 불순분자를 정탐을 하고 위로는 황실에서 아래로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감시하는 임무를 환관들에게 맡겼습니다. 또 궁궐의 물자 조달, 군대 감독, 조세 징수, 감찰 업무, 외교 사절, 파견 등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선덕제 때 어린 소년 환관들을 교육하는 글자 배우기를 시키게 됩니다. 1435년에 38살이던 선덕제가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9살인 영종이 황제위에 오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재상들이 있었는데 삼양이라고 그래가지고 양사기, 양영, 양부 등 세 사람이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영종의 어린 시절에 교육을 담당했던 왕진이 사례감을 맡으면서 조정의 실력자가 됩니다. 1448년에 그 토곤이라고 하는 몽고족이 북방을 통일하고서 명나라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이 무렵에 그 명나라와 그 토곤의 관계는 조공무역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말을 사주며 평화 관계를 유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왕진은 몽고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서 말값을 5분의 1만 계산을 했습니다. 화가 난 에센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왕진이 영종에게 친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친정이라는 게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주장하면서 5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동이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러 가지고 명나라 군대가 대참패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 그 모든 신하들이 명종이 직접 전장에 나가는 것을 모든 신하들이 반대를 했지만은 왕진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 명나라가 참패한 이후에 후퇴를 하려고 하니까 그 가장 빠른 자형관이라는 곳을 지나야 되는데 왕진이 생각이 좀 달랐어요. 자기 고향인 그 울주라는 곳을 거쳐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환관 출신으로 조정에서 이렇게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있다. 이거를 고향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도중에 많은 군대가 만약에 그 왕진의 고향에 가면 그 고향이 피폐해질 것을 우려한 왕진이 군대를 선부라는 곳으로 다시 이렇게 돌려서 가게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시간 낭비하고 병사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병부상서 광야라는 사람이 긴급히 정예군을 조직해가지고 신속하게 황제를 후퇴시키려고 했는데 왕진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에센의 군대에 명나라 군대가 몰살을 당합니다. 후비를 잃은 명군이 조그만 성체인 토목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영종이 몽골족의 토로가 됩니다. 호위 장군 변충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왕진을 자신의 철퇴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병부상서를 비롯한 많은 장수들이 죽게 됩니다. 왕진이 죽은 후에 가산을 몰수를 했는데 60여 개의 창고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이제 토목의 변이라고 그러는데, 영민하지 못한 그 영종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환관 신분으로 국정을 농단한 왕진의 책임도 큰 것입니다. 공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역할이 각각 있게 마련인데, 환관은 환관의 역할이 있고 다른 대신들은 다른 대신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이 토목의 변이 발생한 원인이다. 오늘날 정치에서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